여러분, 평생 이기려고만 달려왔는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따르던 그 경쟁이라는 규칙 자체가 싹 사라졌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극한 경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경쟁이 더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인류가 맞이한 이 엄청난 전환점이 대체 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새로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지, 또 지식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청사진까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경쟁이라는 거. 과연 지금도 우리에게 맞는 옷일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의 경쟁은 분명 인류를 발전시킨 엔진이 맞았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하지만 이 분석은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성장의 한계점을 넘어선 바로 지금 이 경쟁이라는 게 더 이상 우리를 발전시키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쏠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경쟁이 진짜 극한으로 치달으면 승자 한 명한테 모든 게 다 쏠리잖아요? 결국 그 무게를 못 이기고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이걸 지그재그로 반복한다고 표현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분석은 이게 총체적으로 다 망하는 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파멸로 가는 경쟁의 굴레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분석은 인류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합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막이 올랐다는 거죠. 이 새로운 시대를 바로 후천개벽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류의 과제, 그 미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거죠. 비유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재료를 모으고 온갖 도구를 만드는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대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요리할 건지 그걸 고민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대는 아주 명확하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모든 걸 쌓아 올렸던 과거, 바로 선천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뤄낸 이 모든 걸 과연 바르게 쓸 수 있는가, 이걸 증명해야 하는 바로 지금, 후천개벽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시험대는 바로 지금부터라는 뜻이죠. 근데 올바르게 쓴다는 것의 기준은 대체 뭘까요? 그쵸. 이 새로운 시대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다를 항해하려면 새로운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이 분석에서는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 다시 말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운영 원리를 바로 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거대한 시대의 전환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경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공의 법칙,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법은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경쟁의 판 자체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남들과의 싸움을 딱 멈추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와, 이건 기존의 모든 성공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 아닌가요? 아니, 경쟁 없이 어떻게 성공하냐고요? 그 답은 바로 나만의 것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따라하는 걸 멈추고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나다운 무언가를 딱 내놓는 순간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장사는 어때요? 남들도 파는 물건을 파는 거니까 경쟁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진짜 사업은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아이템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자기 길을 찾는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바뀌진 않겠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의 방향키를 잡고 사회 전체를 이끌어갈 리더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지식인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분석은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펼칩니다. 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주체로 인류의 뿌리인 한민족, 특히 그 지식인들을 딱 지목하고 있거든요. 인류 문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어떤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 분석의 핵심 관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해요.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그 수많은 학문적 성과들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논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 분석에서 말하는 진정한 논문이라는 건요, 그냥 남의 지식을 인용하고 정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나만의 것 있죠? 그걸 학문적으로 완성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없던 완전한 독창성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게 인류 전체를 위한 빛과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지식인들은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직접 연구해서 세상에 내놓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경쟁이 사라진 세상,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궁극적인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류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겁니다. 지식, 기술, 자본, 성장을 위한 재료는 정말 차고 넘칠 만큼 충분히 쌓였어요. 이제 더하기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죠. 이제 인류에게 남은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한두 군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부터 복지, 가정, 그리고 사회 시스템까지. 말 그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낡아빠진 경쟁의 논리를 버리고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이 경쟁의 시대가 정말로 끝났다면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경쟁이 아닌 당신만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세상에 선물하시겠어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